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흐름을 짚어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문민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이 집을 고를 때 가장 많이 또 고민하게 되는 기준이죠. 층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은 집을 알아볼 때 몇 층까지 나왔나요? 이런 질문 많이들 하시잖아요. 사실상 실제로 살다 보면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이 만족도가 층수가 정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은 층수보다도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 있는지 실거주 관점에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층수가 더 이상 완전 중요한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가 흥미로운데요. 그래도 집을 볼 때는 고층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층도 상당히 또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게 조망이라든지 개방감 그리고 프라이버시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능하면 높은 층이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이 고층이 무조건 답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생활 패턴에 맞는 층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고층을 선호해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고층을 선호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야가 덜 트여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부 소음이 덜 느껴질 것 같고 사생활 보호 측면에 있어서도 유리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전망이 높은 경우에는 집에 머무는 시간 자체가 더 만족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점이 달라졌길래 더 이상 층수가 핵심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요즘에는 생활의 편의성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대기 시간이라든지 비상 상황 시 이동 문제, 그리고 택배나 쓰레기 처리 같은 이런 일상적인 요소들이 층수에 따른 체감을 또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중저층을 선호하는 흐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층수보다 중요한 요소가 확실히 더 있었던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집을 볼 때는요, 층수 자체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일상 도선의 편리함입니다. 외출과 기가가 잦은 분들한테는 이 엘리베이터 이용 빈도만으로도 훨씬 더 생활의 만족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집이라고 하더라도 생활 패턴에 따라서 체감 만족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살면서 체감하는 차이의 정도도 꽤 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고층은 조용하고 개방감이 있지만요. 날씨 영향이라든지 이동의 번거로움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저층은요. 출입이 편하고 생활 동선이 단순하지만 외부 시선의 소음이라든지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내 생활에 맞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비용적인 차이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비용적인 측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단지에서는요, 층수에 따라서 분양가나 매매가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를 고려한다면요, 가격 차이보다 장기적인 만족도가 관리 편의성을 함께 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겠죠. 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렇게 전통적으로 로열층, 즉 고층을 선호하는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주거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 경향으로 층수보다는 입지, 커뮤니티의 시설, 관리의 상태 등 다른 요인들이 중요해지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집을 볼 때 어떤 질문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그러면 이 질문을 꼭 해보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층수가 생활 환경에 있어서 과연 편리한가? 이런 질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출퇴근 빈도라든지 외출의 횟수, 그리고 생활 패턴을 떠올려 보시면 층수를 선택하는 데 비교적 쉬워질 겁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저층은 불리한 선택일까요?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경이 잘 돼 있거나 이 출입 동선이 좋은 저층은요. 오히려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좋은 집이라기보다는 살기 편한 집이 더욱더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층수는 바꿀 수는 없는 요소잖아요. 네, 맞습니다. 층수 자체는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층에서 느끼는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조망, 소음, 동선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나에게 맞는 층은 명확해집니다. 네, 그동안 부동산 저층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 그리고 편리한 이동, 층간소음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이 장점이었으나 사생활 침해와 소음, 그리고 채광 문제가 단점이라고 꼽혔던 사례가 있는데요. 반면에 고층은 조망권과 채광, 그리고 통풍이 우수하고 벌레가 적지만
엘리베이터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아무래도 고층이다 보니 단열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잘 판단하셔가지고 나에게 잘 맞는 층은 어디인지 합리적으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높은 층이 전부는 아니다 이런 말이겠죠?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집의 가치는 높은 곳이 아닌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생활하는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요. 요즘 집의 선택 기준은 이 고층이냐 저층이냐가 아닌 내 삶에 맞느냐로 기준이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층수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사는 1인 가구와 그리고 다가수와는 당연히 생활 패턴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유모차 이동과 아이들의 외부 활동, 그리고 잦은 외출이 있는 경우라면요. 낮은 층이 오히려 편리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요즘에는 다양한 가구의 형태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고령자 가구나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도요. 층수 선택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기나 비상 상황을 고려한다면 무조건 높은 층보다는 안전하고 또 접근성이 높은 층이 더욱더 현실적인 기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층수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은 결국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은요. 숫자나 이미지보다 우리가 매일마다 체감하는 환경에서 만들어집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순간, 그리고 퇴근 후 집에 들어오는 동선, 아침에 나설 때 편안함까지 이 작은 경험들이 쌓여서 집의 진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네, 그러면 층수를 선택할 때 중요한 체크 포인트 딱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나의 하루 이동 동선이 편한지, 그리고 두 번째는 소음과 또 외부 환경에 얼마나 민감한지, 그리고 세 번째는 장기적으로 불편함이 없는지,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층수와 상관없이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켓 트렌드 시간에서는 부동산, 층수가 결국의 핵심은 아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전에 이 부동산 저층과 고층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아파트 저층 그리고 고층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이 됐었습니다. 저층과 고층 중에 어느 쪽이 더 실거주에 적합한지를 두고 정말 갑론을박이 이뤄졌었는데요. 최근 한 부동산 커뮤니티를 보면 저층, 고층 어떻게 생각하냐는 글에 대해서 글쓴이가 고층과 저층 모두 경험을 해본 적은 있지만 가구 수 대비 엘리베이터가 부족한 곳에 살다 보니까 오히려 고층이 지옥이었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반면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니 5층을 넘어가면 밖을 오가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의견도 뒤를 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춘 그 시기만큼은 저층이 너무 부러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저층과 고층의 객관적인 가치가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본인의 상황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상태에 따라서 어디가 나에게 적합한 층수인지가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민지 아나운서 오늘의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집의 가치는 층수가 아닌 생활의 편리성으로 결정이 됩니다. 네, 집을 보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는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높은가보다 매일마다 편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집을 볼 때 층수라는 숫자보다 내 하루의 동선을 먼저 떠올려 보신다면 집 선택을 하는데 훨씬 더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루의 동선을 떠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문민지 아나운서의 말이 가장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문민지 아나운서와 함께 집의 층수,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실거주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 마켓 트렌드는 여러분의 부동산 선택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트렌드였습니다.